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치한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지난 1차 체포 동의안 표결 때보다 이른바 이탈표로 분석되는 찬성이 10표나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단 전체가 지금 가결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는 등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하린 기자입니다. 해외 출장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한 110명 전원을 소집한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가결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오늘 본회의에서 입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167명이 모두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디 부결에 투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95명이 참석한 표결 결과 찬성은 149표, 가결 종족수 148표보다 1표가 더 나왔습니다. 가결 입장을 밝힌 정의당과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등 120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149표 가운데 29표가 야권에서 나온 이탈표로 추정됩니다. 무효 4표, 기권 6표 역시 정치적 이탈표로 해석한다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 최소 39명이 이 대표 체포에 동의했거나 묵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첫 번째 체포 동의안 표결 땐 가결 정족수의 10표가 부족해 부결된 바 있습니다. 무효표에는 가를 잘못 쓴 1표가 포함돼 있어 장시간 여야 간표 의원들이 모여 논의했지만 가결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아 무효 처리됐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결국 단식이라는 극단적 결정과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무리수까지 뒀지만 체포 동의안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역풍이 불었다는 평가입니다.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역풍 맞은 팬덤 정치, 단식 부결 호소 안 먹혔다. 계속된 단식으로 동정론이 일 것이다. 그러면서 부결이 우세하다는 전망이 있었지만 막판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자신이 했던 약속을 스스로 뒤집으면서 분위기가 급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 본인 살자고 당을 수렁에 몰아넣은 이 대표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다 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무엇보다 총선이 점점 다가오는데 1년 넘게 이어져온 이 방탄이라는 이미지를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된다는 생존 전략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표결부터 가결까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의도 주변까지 숨가뻤던 하루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총 득표수 295표 중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포동의안 가결됐는데요. 이 대해서 입장이 되실까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탈표에 대해서 입장이 되실까요? 방탄을 위한 그 어떤 꼼수도 법치를 피해갈 수 없음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네, 물론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그게 곧 구속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자,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민주당의 방탄이 이재명 대표가 약속까지 어겨가면서 지키려던 그 방탄이 그리고 강성 지지층이 의원들을 압박하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그 방탄이 결국은 뚫렸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3면 기사입니다. 자, 왜 찬성표를 던졌을까? 한마디로 이재명과 함께 침몰할 수는 없다. 민주당 의원 적어도 29명이 반란표를 던진 이유는 함께 침몰할 수는 없다였습니다. 자, 어제
현장에서 이 상황 계속 취재했던 최지원 기자. 표결 결과 좀 정리를 해보고 막판에는 뭐 실랑이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전체 그 개표 상황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전체 295표 가운데 가결이 149표였고요. 부결이 136표, 기권이 6표, 또 무효가 4표였습니다. 예. 가결 정속주는 아시는 대로 이 과반인 148표였는데 한 표 차로 가결이 이루어진 거죠. 이 어제 이재명 대표와 출장 간 박진 장관 또 구속 수감 중인 상태인 윤관석 의원을 뺀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석을 했고요. 국민의힘 110명, 또 정의당, 시대전환, 한국의 희망, 또 여권 소속의 무소속 의원 2명까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감안한다면 이게 120표가 됩니다. 120표. 그래서 최소한 민주당에서 이제 149표에서 120표를 뺀 나머지 29표의 이탈표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도 그 뭐 무효도 아니다. 그 뭐 가짜를 또 거기다 점 하나 찍어가지고 실랑이가 있었다고요? 2표 가지고 마지막까지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가에다가 이제 옆에 점을 찍어서 이게 표기가 맞냐라는 논란이 있었고. 예, 지금 저 상황이거든요. 계속 이게 무효잖아. 아니에요. 이건 가라고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동그라미 표시 지금 멀리서 보이는데 네. 가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맞느냐 아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 큰 논란은 이제 뭐 논란이라 할 것은 이제 저게 이제 간표 위원들이 들어가서 위원들이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149표라는 숫자가 이제 가시적으로 나오니까 양금희 의원이나 다른 이제 국힘 의원들이 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려서 미리 이제 여당 의원들에게 가결이 됐다 이런 뜻을 사전에 먼저 알린다거나 뭐 손가락으로 149 이렇게 숫자를 그려서 의원들에게 전파를 하는 행위들이 있었어요. 야, 우리가 149 나왔어. 뭐 이런 얘기를 했군요, 미리.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후로 민주당 의원들 좌석의 분위기가 차갑게 식는 모습이었고 의원들의 항의도 있었고요. 이 무효표 해석을 놓고도 이제 의장까지 동원돼서 한동안 이제 설전이 벌어지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2표 같은 경우에는 결국 무효로 처리가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바로 이 가결이 확정되는 순간 양측의 반응은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뭐 욕설도 나오고요. 어느 분은 서류 뭉치를 바닥에 내팽겨치기도 했습니다. 야, 저때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특히 이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이제 반발 모습이 나왔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뭐 종이를 내려친다거나 소리를 지르고 뭐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고 이런 언어적 이런 표현들이 있었고 뭐 너네가 인간이냐 이런 취지의 이제 원색적인 비난까지도 나왔었는데 예. 반면에 이제 여당 의원들은 박수갈채를 보내는 의원들이 있어서 이제 양측의 대치가 더 크게 부각이 됐었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셨던 대로 방청석에 이제 강성 지지층,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이제 와 있었는데 저 방청석에도 참 있었더라고요. 예, 일반 방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일반 지지자들이 와 있었는데 저분 소리치네. 예, 울면서 저렇게 퇴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뭐 이게 나라냐 이러면서 고성을 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 물론 저 본회의장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그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도 수천 명의 이른바 친명 개혁의 딸들로 불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중에 뭐 한번 화면 보시죠. 지금 같은 시각 이 가결이 됐음을 뭐 알려지니까 자 이분들이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지금 여의도 저게 이제 출입구거든요. 저쪽에서는 이제 이게 여의도 쪽입니다만 1번 출입구나 6번 출입구를 통해서는 국회의사당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철조망을 다 부수고 그러다가 심각한 이 물리적 충돌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도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탈표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가른 이탈표,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지난번 체포안 표결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추정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1차 때보다 찬성이 한 10명 정도 늘었거든요. 그리고 반대는 1명 줄었는데 단순 계산해 보면 기권과 무효표가 결국 찬성표로 갔다.
자,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2월 27일에 보면은 찬성 139에 기권 9, 무효 11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권 무효 합쳐서 10표란 말이죠. 그럼 예. 그 10표 차이가 찬성표로 가면 딱 숫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때와 이번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의사표시 자체가 기권 무효에서 찬성으로 넘어간 거지 어쨌든 민주당 계열 한 160, 170 정도 되는 분들 중에 한 4분의 1 정도 해당하는 40명 정도는 이재명 대표의 노선과는 전혀 맞지 않는 분들로 가정을 하고 계산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찬성표를 10명이 더 갔다고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표결 직전에 본인의 의사표시, 즉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부결해달라는 호소, 이것이 많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뭐 저는 충격적이고 좀 혼란스럽습니다. 민주당이 정말로 큰 위기에 봉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저렇게 상심하고 분노하신 당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고 어루만지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포기를 분석해 보면은 비명계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마음이 조금 더 돌아서고 굳어진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이제 평가하기를 이것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리더십에 대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뭐 검찰이 보복 수사, 정치 탄압이다 다 이렇게 공감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뭐 반반 정도 반신반의하는 정도였지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 예를 들어서 돈봉투, 김남국, 그다음에 쇄신이 그다음에 강성 지지자들에 대해서 그 팬덤을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뭐 어떻게 방치한 듯한 이런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SNS를 통해서 본인이 누차례 이제 천명해 왔던 영장실질심사에 스스로 당당하게 임하겠다. 100번을 부르면 100번이라도 다 가겠다 하는 이런 말을 스스로 뒤집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명계 이제 의원들께서 많이 실망하신 것 같다. 그래서 돌아선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역풍이 불었다. 자, 그런가 하면 본회의장에 올라선 한동훈 장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혐의 사실을 예시하면서 조작 수사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돈봉투 사건의 체포 동의안 부결 당시 검찰의 조작이라던 윤관석 의원은 며칠 전 공개법정에서 돈봉투 20개를 수사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본인도 다 털어놓은 마당에 아직까지도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이었다고 말씀하실 분은 이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달 전인 7월 18일 이재명 의원이 속한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은 불체포 특권의 포기를 결의했습니다. 지난 6월 19일 이재명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자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습니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제시했던 저 혐의는 앞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승부수가 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렇게 공개된 내용 중에 변호사님, 어떤 내용들이 눈에 띄셨습니까? 사실 증거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근데 정말 어떤 것만 언급하기가 아까울 정도로 너무 많은데 한 가지씩만 꼽아보자면 예. 일단 백현동에 대해서는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생각보다 자백을 굉장히 많이 했다. 내가 시행사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재명 지사에게 청탁을 했다라고까지 자백한 내용이 확인이 됐고 첫 번째, 김인섭의 자백 내용이 예상보다 많았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쌍방울에 대해서는 몰랐다 이랬는데 공문으로 확인되는 증거가 너무 많다. 결재를 했는데 일단 이화영 씨가 뭘 했는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럴 수 없는 게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회장과 같이 중국에 가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만났던 거에 대해서 예, 바로 이제 저런 거에 사진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사진이 있는데 출장을 갈 때 저런 거 하려고 출장 가겠습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결재를 해줬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는 이런 거 했습니다라고 사진을 첨부해가지고 출장 보고서를 올려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그걸 봤어요 또. 우리는 모르고 클릭만 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다는 게 확인이 공문으로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사 사칭과 관련한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의 육성이 담긴 녹취
녹취 파일이 증거로 확보가 됐습니다. 과거 그 누명을 썼다, 검사 사칭은 누명이다라고 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그걸 위증교사한 녹취가 나왔다. 그렇죠. 현대 증거의 왕은 핸드폰. 거기에서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이 나오면 사실 거의 증거는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정근 녹취록이 나오니까 조작 이러다가 윤관석 의원도 법정 가니까 시인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뭐 육성이 다 녹음돼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 문구들도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가 거의 웬만큼 확인이 됐거든요. 이거는 정말 방어 논리 세우는 것도 안 되겠다 싶을 정도의 증거기 때문에 이재명 그 대표께서는 아마 이거를 수사받으면서 제시를 받았을 거예요. 우리 스포츠 경기에서도 가장 찌질하게 지는 게 반칙하고서 지는 거잖아요. 근데 부결해달라는 호소문을 올린 게 너무 이게 정치인으로서 할 게 아닌데 왜 이렇게 했겠냐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풀린 게 증거를 이렇게 제시받으니까 아 이거는 증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거 안 되겠다. 단식 플러스 정치적인 내용으로 뒤집어 엎을 수밖에 없다. 유일한 길은 그거다라고 했는데 그것마저 좌절되고 나니까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설 자리도 없게 된 건데 증거가 그만큼 탄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막판에 약속까지 어겨가면서 의원들한테 부결을 호소했던 이 이유는 검찰 조사를 받고 보니 증거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바깥에서는 주장을 했지만 내용을 봤더니 야 이거 진짜 영장실질심사 가면은 내가 불리하겠는데라는 판단을 했을 거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흔히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알잖아요. 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러잖아요. 자기 죄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법조인이잖아요. 와 여기까지 하는구나 이 증거까지 있구나라는 걸 본인이 알고 나면 어디까지 인정될지를 그림을 딱 그릴 수가 있거든요. 조서에 서명 안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러고 나와가지고 증거 없다 그러고서 이런 식으로 대응한 것은 증거 관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뒤집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섰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뭐 이쪽 민주당 측에서는 증거가 전혀 없다, 조작이다. 그리고 그게 무슨 증거냐? 아니, 운전면허증에 도장 그 사인 직인 찍혀 있다고 이 사람들 다 알아서 도장 찍어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직인이나 클릭 자체만으로도 내가 그 사실을 다 알았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내용은 앞으로 이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계속 분석이 될 테니까요. 이 정도로 하고. 자,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요. 어제 막 쭉 읽어갔잖아요. 몇 페이지 되는 것만 이렇게 넘겨가면서 설명을 하니까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느냐. 생방송 국민들 다 보고 있는데. 자, 이러면서 본회의장은 회의를 진행하기 힘들 정도로 격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저렇게요. 결국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돼서 확정됐고 그 결과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임기를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게 일부 증거만 예시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김인섭과의 의원 여러분, 의석에서 소리 지르는 행위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이걸 설명할 의무가 있고요. 방해하시는 이유를 제가 이해하지 못하겠고요. 자, 설명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야, 저게 대체 어떤 상황이었어요? 저 영상 중에서도 특히나 지금 김진표 의장이 저렇게 소리 지른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바로 의장석이랑 제일 가까운 곳에 양이원영 의원 자리거든요. 예, 저도 그 목소리는 들었습니다. 양의원형 목소리는. 왜냐하면 그 바로 앞에서 했거든요. 예, 물리적 거리도 제일 가까운데 소리도 제일 많이 지르셔가지고 아마 김진표 의장이 마지막에 저렇게 제발 소리 지르지 말아라 이런 부탁까지 했는데 어제 저 상황이 가결이 그 체포동의안 설명을 이제 한동훈 장관이 하면서 그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에 부딪힌 겁니다.
있습니다.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다. 대장동 위례 사건부터 오늘 사건까지 구속된 자가 21명이나 된다. 15분간 지금 보신 대로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하니까 야당에서는 여기가 법정이냐, 피의사실 공표냐 이러면서 야유를 퍼부어서 설명 자체가 중단이 됐고요. 예. 보신 대로 김 의장이 나서서 말리기도 했습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을 향해서 5분이 지났다. 지금 이게 뭐냐 이런 소리를 지르기까지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얘기하세요. 뭐가 피의사실 공포냐 이러면서 공중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럼 바로 저 자리에 있었던 국회의원 한 분과 전화로 연결해서 당시 상황 듣고 결과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지금 신통방통과 지금 통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본회의장 일단 지금 저희들 아마 전화로 들으셨을 텐데 본회의장 저 소란스러웠던 분위기 앞에선 소리 지르고 국회의장도 소리를 높여서 제발 좀 조용하라고 하고 그때 그 분위기가 다른 분들에게 야, 이거 진짜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까지 갔을 것 같습니다. 어땠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TV로 방송이 국민들께 중계가 되고 있는데 예.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그러한 국회의장께서도 지적했지만 아주 볼상사나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회의할 때는 상대가 발언할 기회를 주고 듣고 그리고 판단은 또 의원들이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상대방의 어쨌든 검찰 측을 대리해서 법무장관이 하는 거를 큰 소리로 회의장에서 어쩜 방해하다시피 한 그 행위는 예. 어떤 이유로도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되고요. 예. 다만 이제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이것이 검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저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밝혀질 경우 제시될 경우에 그 상대 쪽인 이재명 대표 쪽에 반박이 충분하게 보증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것에 의해서 의원들의 판단이 잘못 왜곡 굴절될 수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은 걱정되는 것이고 제도적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예. 그러나 어쨌든 뭐 주어진 그 조건에서 그 입장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측 입장에서 경도돼 가지고 얘기하는 건 뭐 오히려 당연히 예상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감안해서 의원들이 결정하면 될 일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제 결과가 가결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 질문 안 드릴 수 없는데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가결될 거로? 뭐 가결될 것을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많은 그 언론이나 또는 정치 평론가들께서는 그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길어지니까 동정론이 당내에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 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많이 전망들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거는 좀 잘못 짚으신 겁니다. 당내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오히려 지난번 1차 투표 때와 보다 더 그 이재명 대표가 그 대국민 약속을 했고 예. 당도 철석같이 했고 예. 그동안 여러 차례 약속을 했는데 그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요. 그런데 잘 지켜오지 않는 그 때문에 방탄정당이라는 부정적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나려면 달리 방법이 있겠습니까? 약속을 지키는 수밖에. 예. 그거에 대한 고민하는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결 가능성을 100% 장담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가결의 가능성이 처음부터 상당히 높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1차 투표 때 그 경고음이 울렸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건 확실히 하나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민주당에서 이른바 개딸이라고 하는 개혁의 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막 누가 이거 찬성했어 색출할 거야 막 그러는데 분명한 건 가결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이라 하더라도 이게 곧 가서 구속돼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당대표가 가서 당당하게 영장실시심사 받는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럼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표시일 뿐이라는 거죠? 아니 그렇습니다. 그 대국민 약속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잘 안 지켜와서 방탄정당이라는 치명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데 또 어떻게
국민들 앞에 약속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도 하고 당도 하고 그랬는데 또 이번에 또 뒤엎습니까? 당이 그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이 존립할 수 있고 발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약속을 대국민 약속을 뒤집어 버리면 당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거를 부결시켰을 경우에 당은 쑥대밭이 될 것이고요. 아니 이재명 대표도 또 자신은 아무런 죄가 안 졌고 또 검찰 조사를 받아보니까 뭐 검찰이 증거라는 것이 전혀 없더라. 그러면 뭐가 두렵습니까? 가서 영장심사 가서 판사로부터 영장 기각을 받으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찬성표를 던진 분이라 하더라도 가서 기각 받아 오시라. 그렇게 믿는다. 검찰의 수사가 지금 조작 수사라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나가서 충분히 이재명 대표가 영장 심사에서도 이길 수 있지 않느냐. 그걸 보여달라. 그래야 당이 앞으로 더 잘 된다라는 차원이라는 점 말씀하셨다는 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다 다녀보면은 민심으로부터 당연히 그런 반박 또는 의문점을 받지 않습니까? 아니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고 뭐 아무 죄도 안 졌고 증거도 없다는데 왜 영장 심사 안 받으려고 하냐? 그리고 불체포 특권 왜 포기했다고 하면서 자꾸 핑계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당은 방탄정당이 되냐?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국민들의 민심을 대신 전달한 뜻입니다. 그렇죠. 자, 혹시 있을 뭐 색출 작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개딸들이 막 찾아낸다고 하는데. 아니 그게 색출이라는 게 그거 만약 색출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국민들께서 보실 때 얼마나 더불어민주당을 반민주적 정당으로 보시겠습니까? 섭섭하게 생각되실 테고요. 그리고 그거는 매우 잘못된 색출이 무서운 게 아니라 색출하는 행태가 그거는 매우 반민주적이고 반법치적인 행위들입니다. 그거는 뭐 감정은 이야기 되지만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오히려 해당 행위입니다. 해당 행위다. 자,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질문 짧게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내대표단이 총사퇴했어요. 이 민주당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될까요? 그 박광원 원내대표가 사실은 뭐 장치의 규칙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러나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거를 대표가 물러났으면 또 새로 뽑는 절차가 또 마련되어 있고요. 또 이런 기회 계기를 전화위복으로 계기로 삼는 거는 결국 저희 더불어민주당 구성원들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대로 된 국민적 시선 기준에서 바람직한 정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 그게 다짐합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원래 약속할 때는 의원님 빨리 전화 끊고 회의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짧게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요. 자, 유쾌한 결별 옛날에 얘기하셨잖아요. 지금이 그 상황을 고민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을 뭐 결별을 생각한다는 건 너무 섣부른 얘기라고 생각되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지붕 아래서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국민 앞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느니 아주 그냥 유쾌한 결별을 해라.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직은 위기적 상황이고 어려움에 빠지지만 다시 이를 넘어서는 지혜를 모아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런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아직은 그걸 뱉거나 생각을 하거나 행동에 옮길 단계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아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에서 이제 지금 들으시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 자, 민주당 분위기가 지금 뭐 정말 어제 한 4,000명, 5,000명 그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지지자들의 그런 분노와 또 실망, 낙담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것도 또 한편에 당을 또 걱정하는 마음이니까. 그렇지만 또 반대편에 서서 또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가결표를 던진 마음에 강한 의원들, 그분들도 방금 이상민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지탄받을 행동 아니지 않습니까? 배신 행위 아니고 오히려 저는 색출의 위험도 있고 사실은 또 낙인 찍힐 위험도 있습니다. 잠재우고 있지만 그거를 이제 극복하고 당을 위해서 이제 저런 행동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정당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다양한 목소리는 존중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또 어제 보니까
어떤 유명한 패널께서 오히려 뭐 민주당이 위기인 것은 맞지만 오히려 국힘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국힘이 뭐 큰일 났다고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은 이번 기회로 이제 민주당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쇄신의 길로 나선다면은 내년 당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또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대동단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 하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제 이재명 없는 민주당 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물론 뭐 옥중공천 나오고 다 가정입니다만.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만약을 가정해서 이재명 없는 민주당 국힘이 좋아할 때냐라고 지금 아주 뼈아픈 지적을 했어요. 자, 이재명 없는 민주당이 되면 국힘이 좋아할 일입니까? 이재명 없는 민주당 그 얘기는 곧 다른 리더십이 창출이 돼서 민주당의 이 혼란을 수습하고 뭐 공천 등등 모든 일들을 정상적인 정당으로서의 역할로 회귀해서 잘한다 뭐 이런 의미겠죠. 저희는 민주당이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 본분을 다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 기본 자세에 변함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그 대신에 이제는 국민의힘의 시간으로 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민주당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 그게 뭐냐? 지금 소수당이기 때문에 뭐 민생 관련해서 행정부의 노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21대 국회가 동물국회라는 과거의 국회의 오명을 벗었을지는 몰라도 국회가 있어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물음까지 국민들이 가지실 정도로 완전히 엉망인 국회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먼저 자인을 하고 앞으로 있을 22대 총선 관련해서 먼저 뭐 공천혁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저희 당이 국회 전체 의석의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국민들께서는 40%를 갖고 있건 얼마를 갖고 있건 양당 모두 똑같다고 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당이라는 얘기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총선 대비해서 뭔가를 국민들께 보여줄 게 뭐냐. 결국은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공천혁명 이런 작업들이 가장 먼저 우선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에도 중도 우파가 돌아섰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중도 우파가 없을까요? 앞으로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논란, 이런 어떤 진통 과정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뭐 가정입니다만 어차피 이제 그 내용이니까 이재명 대표가 없는 민주당이 되겠다 또는 될 것이다,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누가 결정하느냐? 의원들이 아니에요. 결국은 법정에서 결정이 되는 거고 그 전에 아마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물론 대법원 판결은 한참 남은 거고 그 다음 총선을 이재명과 함께 또는 이재명 없이 치르는 민주당의 운명은 이제 곧 있을 영장실질심사일 것 같거든요. 자, 무엇이 그 운명을 가를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의 중대성, 뭐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발부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혐의의 중대성이라는 건 뭐 더 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뭐 지금 36년 6개월에서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정도의 양형 기준에 해당하는 사안이고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증거인멸에 대한 시도 자체를 안 했더라도 그 우려라는 게 범죄 혐의의 중대성으로 연결돼가지고 인정이 되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는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라는 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사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검사 사칭에 대한 위증 교사 자체가 혐의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육성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증거인멸 시도를 했었고 그러니까 우려라는 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원 단계에서는 굉장히 발부 가능성을 높게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구속됐을 때 이것을 뭐 사고로 볼지 거리로 볼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 또 이제 투쟁이 벌어질 텐데 어제 그 내용을 봤을 때도 저는 좀 민주당에 대해서도 이게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털었다라거나 우리는 이제 방탄정당 아니고 약속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부끄럽고 좀 머쓱한 얘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왜요? 국민의힘과 일부 온건파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됐지 민주당의 절대 다수인 136명은 여전히 방탄을 쳤던 거예요. 어제 그렇게 고성행의 쌍욕까지 해가면서 막으려고 했었고 표결로는 민주당은 여전히 정신 차린 게 아니거든요. 민주당으로서는 방탄 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만 신뢰를 뭐 바꾸는 거짓말을 지금 했었다. SNS 글이 뭐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는 건 뭐 유체이탈로 남 얘기하듯이 하실 건 아니거든요. 그 136명도 우리도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우리도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에 대해서 반성하셔야지 민주당이 황골탈퇴가 되는 것이지, 그거 없이 우리가 방탄을 안 쳤고 이젠 달라졌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정신승리다. 국민들에 대해서 예의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방패를 내린 게 아니다. 136명은 분명히 반대하지 않았느냐. 방패가 뚫린 거다. 29명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의 미래는 불투명해졌습니다. 민주당 역시 대혼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표결 직전에 병원을 찾은 박광원 원내대표에게 이재명 대표가 약속을 했어요. 하지만 그 약속도 무색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대표님이 힘드시죠. 얼른 기운을 차리셔야 되는데 이제 중단하시죠. 건강을 위해서. 전화하는 게 없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그 힘을 모아서 대처하고 싸워 나갈 겁니다. 최선을 다하면 상황을 바꿀 수 있겠죠. 자, 근데 저희들이 짚어볼 대목은 저 인사가 아닙니다. 자, 기자들 나가라고 하고 문 닫고 두 사람이 나눴던 비공개 자리에서 했던 대화, 어떻게 알려졌느냐?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자, 박광원 원내대표, 지금 이재명 대표의 편향적인 당 운영에 대해서 당내에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 말은 달리 해석하면 지금 표단속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편향적 운영, 여기서 사람들이란 의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의원들이 당 운영에 대해서 우려가 많답니다. 지금 표단속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부랴부랴 내놓은 약속, 앞으로 그래요? 그러면 통합적으로 당을 운영하겠다고 꼭 말씀 전해주세요. 이제부터라도 제가 통합적으로 하겠다고, 친명 비명 없다고. 자, 요 맥락 지금 어떻게 알려지고 있는 겁니까, 최지원 기자? 저렇게 이제 면담을 장시간 하고 와서 그 다음 열린 의원총회에 박광원 원내대표가 참석을 해서 저 이재명 대표의 의중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했다고 의원들한테 합니다.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정확한 워딩은 이제 통합기구를 만들어서 통합 운영을 하겠다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뭐 요구는 지금 지도부가 워낙 친명계 의원들로만 채워져 있고 당 운영도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걸 좀 해소해달라. 그리고 또 그게 향후 공천 그리고 개딸 등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올 수 있는 파급력까지도 대표가 나서서 먼저 좀 처리를 해달라 이런 의중들까지도 포함이 돼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비명계 의원들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너무 충분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누가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반응이 많았거든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를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군요. 일단 너무 추상적이고 그 깊이도 별로 깊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필요한데 비명계 의원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수위가 매우 낮았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여론이 좀 조성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대표가 스스로 표결 직전에 부결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냈던 것이 1차 역풍을 불렀고 그 이후에 저 담론 이후에도 별다른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은 것에서 그 가결로 결집됐던 비명계 의원들의 표심이 더 굳어졌고 더 확고해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에 계시니까 이 질문 드리죠. 자, 의원들의 어떤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뭘까요? 물론 국민들이겠죠. 뭐 그거야. 하지만 좀 더 솔직해지면 내 공천입니다. 다음 총선 때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이재명 체제가 만약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돼서 앞으로 이재명 체제가 쭉 간다면 과연 나는 다음 총선 때 공천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일부 의원들은 이미 자기 지역구에 친명계 신인들, 정치 신인들 와서 다음 총선 나가겠대요. 이렇게 두려운데 앞으로 통합적으로 당을 운영한다. 그 말이 과연 죄송합니다, 표현이 먹혔을까요? 효과를 거뒀을까요? 결국에는 안 먹힌 거죠. 결국에는 안 먹힌 거죠. 저도 이제 저희들 보면은 최근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친명계 출마 예정자들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신 분들이 대표적인 비명계 국회의원들 지역구에 활동하고 사무실을 내고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비명계 의원들은 위협을 느끼고 계시는데 아마 박광원 의원께서 찾아가신 것도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뭐 대화를 나누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 결과로 나온 것이 그 비명계를 설득하기에는 불충분했다. 통합적인 당 운영을 하겠다. 이런 건 굉장히 추상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공천 기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국회의원들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작용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재훈 기자, 제일 궁금한 거 지금 녹색병원에 있는 이재명 대표 단식 앞으로도 계속 할 건지, 그리고 또 지금까지 무슨 메시지가 나온 게 있는지, 이게 지금 가결됐는데 아직 메시지가 없어요. 예, 전혀 내지 않고 있고요. 오늘 아침까지도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입장을 내는 게 다소 이르고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지금 의원들이 분출할 수 있는, 또 국민들이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단식 중단에 대해서도 뭐 아직까지 생각은 없지만 이제 주변에서 계속 만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단식하고 있는데 이러면 영장 실질 심사 가능할까요? 지금 법원도 아니 지금 단식하는 사람 보고 와서 영장 실질 심사 받으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재판하고는 좀 달라서 영장실질심사는 미뤄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 미뤄줘도 제가 딱 한 번 미뤄봤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 그 이상은 시도해 본 적도 없고 사실 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이나 요 정도의 이제 일정을 하나 잡을 겁니다. 그러면은 출석을 못 하겠다라고 해서 사유서를 내면 그러면 이제 연기를 고려하는데, 그렇게 연기되는 것도 기간을 뭐 한 일주일 남짓밖에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지나면 거의 바로 연기된 일정도 다 잡힐 것이다. 그럼 그 이상은 사실 불응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해요. 그래서 그 이상은 시도를 안 하고, 그래서 법원에서 만약에 그 이상 못 나올 것 같으면 변호인 통해 가지고 서면으로 내라,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심사는 아마 지금 한 2주 안에는 벌어질 것이고, 더 이상 못할 경우에는 서면 심사 혹은 뭐 영장실질심사 포기. 근데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든 자기 유리한 방식으로 끌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서면 심사든 단식에 의해서 건강이 매우 안 좋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휠체어든 뭐 누워서든 가시든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아마 진행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이 시각 민주당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최고위원 정청래 최고위원의 지금 발언이 막 끝났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고민정 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잠깐만 들어보죠. 어떤 반응들 나오고 있는지. 말할 것이 아니라 공개 회의에서도 제 의견을 솔직하게 밝히겠습니다. 지난 1년간 이재명 대표에게 잔인한 말을 많이 했다고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말이란 이런 것들입니다. 검찰 소환에 응하셔야 합니다. 당장은 힘들어도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거둘 것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검찰 리스크란 것은 무뎌질 것이다. 그러니 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가실 때도 여럿이 함께가 아닌 혼자 당당히 가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거대한 검찰 권력과 맞서다 쓰러지면 국민들이 일으켜 세울 것이고,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포인 사태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말했습니다. 법률적 심판이 아닌 정치적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의원제 폐지는 지금 다뤄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최고위원들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고민정 의원은 저렇게 내가 평소에 좀 안 좋은 얘기를 했지만 지금 와서 좀 미안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맥락상 뭐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더 중요한 건, 자, 지금 원내 지도부 사퇴했잖아요. 최고위원은 어떻게 할까 궁금한데, 정청래 의원이 바로 지금 저희들이 막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조금 전에 했던 얘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예, 정청래 의원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부터요, 지도부 사퇴는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재명 대표의 사퇴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공개적으로 여러 번 얘기하면서 과연 누구 조우라고 지금 이 대표 사퇴하라고 하는 거냐, 검찰과 여당의 정부 여당이 별로 정부 여당 조우라고 지금 대표 사퇴하게 하라는 거냐, 이러면서 지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고위원회 방금 모두 발언에서도 그 해당 행위라고 지금 규정을 하거든요. 잠정적 가결 투표자에 대해서 당내 해당 행위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 해당 행위자들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게 지금 오늘 최고위 발언에서 제일 처음으로 꺼낸 말이고요. 그리고 또 어제 거의 비열한 배신 행위가 벌어졌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끝까지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 곁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치권에 계시니까 이거 뭐 다른 당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자, 원내 지도부 사퇴했죠. 이재명 대표마저 만약에 뭐 그럴 가능성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당을 떠난다면, 사퇴를 한다면, 당을 떠나는 거 아니고, 그럼 당을 그동안 임시적으로 누가 이끌어야 될까? 그 아마 정청래, 지금 얘기를 한 정청래 최고위원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예, 저희 당하고 민주당의 그 당원 당규 규정이 좀 다른데요. 제가 알기로는 승계 순위, 대표가 사고로 인해서 자리를 비웠을 때 승계를 누가 하냐 보니까 민주당은 수석 최고위원, 즉 최고위원 선거 때 득표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승계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어허. 그러면 만약에 지도부 자체가 붕괴되지 않는 한에서는 승계 1순위가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어허.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사퇴할 경우에는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당 대표가 되는 거겠죠. 일단 그렇게 역할을 보고, 하거나. 예, 사퇴를 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대표의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만 되면 원내대표가 대행을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내대표 사퇴했으니까. 박광원 대표가 사퇴를 했으니까 예. 지금 현재 이 순간에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당수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자, 근데 뭐 해결할 문제가 쌓여 있는 건 민주당 앞으로 더 있어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부터 얘기할 이게 더 큰 변수일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강성 지지층입니다. 어제도 가결 확정되자 이분들 곧바로 분노를 표출합니다. 당내 반란표를 향해서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21일 오후 2시에 많이 모여주십시오. 민주당은 체포영장 부결하라! 이재명 대표님 자, 바로 저 장면입니다. 가결이 되자마자 지금 이른바 개혁의 딸들인지 뭐 아닌 분도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강성 지지자들이요. 저 절주망이 뭐냐? 저 뚫고 나가면 바로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예요. 거의 1번인지 6번인지 6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국회의사당 진입하자는 겁니다. 과거 무슨 옛날에 트럼프 미국 정부의 뭐 이상한 모습을 혹시라도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경들이 지금 부랴부랴 경찰관들이 와서 저렇게 대치를 하는 거였습니다. 저분들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가결이 되는 순간 오열과 비명이 쏟아졌고 그러다가 최지원 기자 한 명은 아예 지금 뭐 연행까지 됐어요. 네, 저 차단막 지금 보신 것처럼 막 발로 찼고요. 그 국회 앞에 이제 차벽까지 설치를 했는데 물리력을 이제 행사하다 보니까 한 이제 60대 남성이 재물손괴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됐습니다. 말씀 얘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민주당사로 몰려가요. 저 하면 또 민주당사 쪽이거든요. 예, 당사에도 한 200여 명이 모여서 저렇게 항의를 했어요. 저 민주당사 앞에도 그 철제 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아무나 들이지 못하게 하고 저희 취재진도 출입증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이제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집회를 하다가 가결 소식이 전해지고 나니까 집단적으로 이제 당사 앞에서 항의를 하고 당사 안으로 들어가려고까지 하는 집단적 움직임을 보이면서 경찰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경찰 병력이 어제 한 7,000명 정도가 투입이 됐다. 최종적으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극강의 대치 상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꽤나 심하게 물리적 충돌로까지 벌어졌고요. 그 당사 앞에 지지자들은 아마 며칠 전부터 노숙을 하면서 지금 계속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제 이제 막판 결집을 이뤘고 또 충돌 사태까지 벌어진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 가결표 던진 사람 누구냐? 반드시 찾아내겠다 이러고 있어요.
예, 색출 운동도 벌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지금 명단이 돌거든요. 한 30여 명 해가지고 의원 사진이랑 이름이 담긴 또 명단 돌아요. 네, 또. 그 구체적인 이제 표가 또 돌기도 합니다. 근데 아. 대부분 이제 비명계 의원, 또 친문계 의원, 원내 지도부에 있는 의원들인데요. 아니 반대표 던졌다고 어떻게 확신하는데요? 저분들 중에 누가 어떻게? 그러니까요. 저 중에는 이제 원내 지도부에 소속돼 있는 사람도 있고 예전에 뭐 이제 친이낙연 계라고 불렀던 사람도 있고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의원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친명계, 그러니까 강성 친명계가 아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편 아닌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네. 뭐 인증샷 같은 경우도 있었다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저 인증샷은 또 뭡니까 저번? 예, 이게 민주당 모 의원이 이제 뭐 지지자한테 보냈다 이런 주장인 건데요. 본인이 이제 불을 찍었다고 하면서 그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자기 명패랑 본인이 불하고 쓴 야. 종이를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낸 것을 누가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지지 커뮤니티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제목을 지금 보시면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인정한다 이런 글이 지금 어제 잠깐만요. 올라온 죄송합니다. 이거요. 가짜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진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설마 아니 저거 선거법 위반이에요. 투표할 때 일반인들도요. 그 안에서 나 누구 찍었다고 인증샷 찍으면 안 되거든요. 에이 설마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근데 저 사진이 지금 나무 책상이거든요. 어. 근데 저 그 표결하는 곳에도 나무 책상으로 돼 있나요? 글쎄 그 부분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밖에 들고 나와서 사진을 촬영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저게 이제 표결을 쓰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찍은 건지 아니면 아예 바깥으로 들고 지금 나와서 이름이 가려져 있는데 본인 명패 이름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명패를 갖다 놓고 책상 위에 종이도 갖다 놓고 지금 보면 저 책상은 나무네요. 책상 같은데 아, 이분 아닙니다. 괜히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분들 괜히 오해 살 수 있어요. 예. 그걸 어쨌든 접지 않고 들고 나와가지고 펼쳐놓고 사진을 촬영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저게 사실이라면. 예. 그렇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 하도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아니 설마 국회의원이 일반인들도 안 하는 저런 행위를 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저런 사진이 돌고 있대요. 가짜 뉴스겠죠.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뭐 취재나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문제는 강성 지지층들 그리고 거기에 함께 동조하는 의원들의 민주당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원로 얘기를 들어볼까요? 결국 이 대표의 운명을 이렇게 만든 게 누구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민주당의 한 원로 정치인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가결표 던지는 의원들은 끝까지 추적 색출해서 정치적 생명을 끝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풍이죠. 누가 저런 말에 겁먹고 오그라들 친구가 뭐 배치까지 달았겠어요. 아니, 색출한다는데 끝까지? 지가 뭘로 색출을 했니? 이렇게. 정치 생명 끊겠다는데요. 그러니까 졌다고 소리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전체주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멍청한 것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말이 되는 소리를. 이재명 대표가 그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니면은 본인도 망하고 당도 망하고 이 세력 전체가 진영 전체가 망하게 돼 있어요. 자, 지금 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뭐 저런 소리보다도 더 격한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가결할 건지 부결할 건지 투표 전에 아까 강의원 특보 새로 임명된 강의원 특보가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가결할 건지 부결할 건지 밝혀라. 으름장 났잖아요.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우리 보고 지금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라는 겁니까? 그 종교 탄압할 때 그 십자가 밟고 내가 기독교 믿는지 안 믿는지를 당신들한테 밝히라고요? 이런 강성 지지층의 이런 압박이 오히려 역풍이 됐다는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당연히 국민적 정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역풍을 맞는데 조금 한꺼풀만 더 벗겨보시면 이 역풍이 그럼 어디서 나온 거냐?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강 의원이라는 분도 학생운동 막판, 맨 마지막에 학생운동을 굉장히 세게 하셨던 분이고 한 20몇 년 전에 신문지상을 많이 장식했던 분인데 과거에 학생운동했던 분들의 이 특징이 어떤 식으로든 투쟁 대상을 만들어 놓고 투쟁을 통해서 본인들의 이 활동의 원동력을 삼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보면은 지금도 보면은 뭐 독재,
무슨 야당 탄압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지지층 중에 강성인 분들을 끌어모아서 지금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가공의 투쟁 대상을 만들어서 본인들의 행동의 에너지의 원천으로 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학생운동 끝난 지가 뭐 한 30년 정도 됐잖아요. 예. 국민들 대부분은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지금 30년, 40년 지나고서도 하고 있다. 이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여기 지금 두 분이 다 저희 출연하시는 두 분이 다 앞으로 정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총선 출마나 이런 것들도 다 고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죠. 당원들, 물론 당원이 당의 주인이죠. 하지만 의원들은요, 이미 당원이에요. 그리고 그 의원들은요, 당원들한테 이미 검증을 받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후보로 나갔잖아요. 게다가 상대당 지지하는 분들, 아닌 사람들, 중도층, 우리 유권자들한테 이미 검증은 받은 사람입니다. 뭐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근데 의원들한테 내가 당원이라는 이유로, 당원권 가졌다는 이유로 뭉쳐서 의원들을 자기들 입맛대로 심판하겠다. 이러면 당이 제대로 갈까요?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또 거기에 함께 춤을 추는 의원들이 있어요. 이러면서 분당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 얘기 조금 더 들어보시죠. 메시지가 저는 저게 역풍이 생각보다 상당한 걸로 보여지대요. 저거 나온 후에 전 어떤 심리적인 분당 사태로 갔다고 봐요. 깜짝 놀라는 분위기더라고요. 뭐 거기서 심한 표현은 아이고 막 본인이 이제 더는 당 같이 못하게 싶다. 결국 저 정기국회 끝나면 12월에 어차피 이제 그때 가서 뭐 일전 불사 뭐 이런 거 아닐까 보여져요. 타협이 안 되면 갈라지는 것도 불사할 것 같다 이거죠. 자, 이미 깊은 곳에서는 심리적 분당 사태가 시작됐다. 뭐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습니다만 민주당에 있는 분들은 이런 걱정 지금 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전혀 안 하시는 건 아니지만 저는 너무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분당의 가능성을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또한 큰 쇄신의 기회도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저런 강성 지지자들의 극단적인 행동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뭐 언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를 이제 억압한다 이렇게 비판하시면서 또 다른 의원들이 본인의 정치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 저런 것을 이제 저렇게 세게 극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우리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제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좀 약간 흥분 상태, 집단적인 흥분 상태에 있는데 조금 냉정하시고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저거를 이제 진정시킬 수 있는 분은 이재명 대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을 풀고 나오셔가지고 어떤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을 단식 풀어야 된다. 이제라도 저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풀고 나오셔가지고 당원들의 그 마음을 다독거리고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단식을 이제라도 좀 풀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글쎄요. 그렇지 않을 변수가 또 생긴 것 같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날짜가 정해졌대요. 언제입니까? 오는 26일입니다. 그 9월 26일 오전 10시에 그 서관에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담당 법관이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 판사로 알려졌습니다. 26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네, 화요일입니다. 예, 추석 연휴 직전인데요. 연휴가 28일부터 시작되니까 이틀 전인 26일이고 민주당은 그에 앞서서 이제 계속 이제 강성 반응을 하겠다, 쇄신 움직임을 보이겠다 해서 민주당도 지금 연휴 직전에 원내 지도부 싹 교체하고 지도부 물갈이한 다음에 더 색채를 친명계로 모으겠다 지금 지도부 구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연휴 전에는 강대강 충돌이 더 있을 걸로 보이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만 26일 날 영장 심사할 때까지 이재명 대표 단식한다면 그쪽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최재형 기자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아까 그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을 못하게 된다 이러면 최종적으로는 서면으로도 가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 심리까지도 받을 수는 있는데 아마 지금 당내에서 예상하기로는 대표가 직접 나서지 않겠냐. 오늘 내일 중으로 단식을 풀고 이제 법원에 임하지 않겠느냐. 실제 심사에 임하지 않겠느냐.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핵심만 콕콕 짚어주는 구자룡 변호사님. 자, 26일 영장실질심사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법원은 법원의 원칙대로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단식하고 건강 상태 안 좋은 건 모두가 알지만 피의자 쪽에서 그걸 사유서를 내지 않으면 그걸 고려해서 뒤로 잡아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25, 26 중에 정해질 것이다라는 거는 여태까지의 선례에 비춰가지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는데 예. 법원은 그 원칙대로 딱 잡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단식을 하든 뭐 그거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죠. 건강 상태에 대한 거는 법 외의 사유이기 때문에 자기가 소명을 해서 연장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래서 진단서를 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편한 녹색병원으로 갔던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했던 것이 여기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 밀어주세요 하려면 병원에 진단서가 필요한데 예. 녹색병원이 아무래도 얘기가 더 편하다. 그리고 사실 녹색병원의 의사가 예전에 인터뷰한 게 노동자들에 대한 사건에 진단서 많이 발부할 때 노동자들이 구속영장 발부되지 않게 잘 써달라는 부탁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한 물론 추정입니다. 아니 그건 예. 인터뷰 기사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죠. 그랬지만 과거에요. 지금 그럴지는 모르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도 거기를 갔다는 것 때문에 이제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인데 일단 사유서는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그냥 주장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단서는 필수고 연기를 시키기 위해서도 진단서 들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영장을 기각해 주십시오.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라는 걸 위해서도 진단서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구속이 되면은 이 건강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집니다라는 주장도 하게 마련이거든요. 구속된 사람도 몸 아프다고 하면 보석으로 빼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도 필요는 하기 때문에 아마 한 번은 넣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은 연기에 대해서도 심리는 할 텐데 연기는 이제 건강 상태에 대해서 고려해가지고 조금 뒤로 잡는 건 유도리가 있어요. 근데 많이 뒤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26일에 대해서 만약 포기하거나 이런 사유만 없으면 연기는 할 텐데 그 사유는 뭐 오래 고려할 사유는 아니라서 일주일어간 뭐 이 정도니까 추석 지나자마자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여지는 있지만 오래 끌어주지는 않을 거다. 그렇죠. 그래봤자 하루 이틀일 수도 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쪽에서 그 영장 실질 심사를 연기해달라는 그 의사 표시를 할 가능성이 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걸 미룬다고 해서 득될 게 전혀 없고 또 국민들로부터 비난만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건강 상태를 회복을 해서 서면으로 하면 좀 불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석을 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을 소명을 함으로써 뭔가 영장 실질 심사에 임하지 않을까. 그런데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건강 상태를 회복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이재명 대표의 결국은 건강 상태가 앞으로의 이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그래서였을까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녹색병원에 갔답니다. 예. 그 지금 어떤 소식이에요? 저희 지금 취재진도 병원 앞에 있었는데 지금 이 시각 그 친명계 좌장격이죠. 정성호 의원이랑 김의겸 의원이 녹색병원을 찾은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민주당에서 공지를 한 부분이 오전 10시에 우원식, 박홍근, 김성환 의원 등이 지금 녹색병원을 찾아서 이재명 대표를 면담할 거다. 이렇게 또 공지도 했습니다. 예. 지금 오전부터 지도부가 하는 얘기가 그리고 이 대표가 지금 직무를 아예 안 하고 있는 게 아닌 게 어제 그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정청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통화도 했어요. 원래는 이제 원내대표 사퇴하고 박광훈 대표 사퇴하면서 사무총장이랑 이제 정무직 당직자들 다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을 못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 대표가 직접 정무직 직원들은 정상 근무를 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업무 지시도 지금도 아직도 업무 지시를 내릴 정도 뭐 의식이 없거나 그 정도는 아니군요, 전혀. 어제 그 표결하는 그 본회의장 모습도 병원에서 직접 TV로 시청을 했다. 이렇게, 생중계로 봤대요? 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서요. 뭐 대충 의식은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의사소통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오늘 친명계 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향후 상황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병원에서도 단식은 계속하지만 뭐 링거라고 하죠. 수액을 맞고 있기 때문에 건강이 뭐 병원에 있으니까 조금만 이상 있어도 바로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계속 병원에서 앞으로 당의 움직임 이런 것까지도 다 지시를 내리고 같이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는 가능하겠죠.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이 큰 위기에 봉착해 있고 또 강성 지지자들이 또 집단적인 흥분으로 해서 큰 분란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데 그게 역시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 대표다. 그러니까 이 대표께서 단식을 풀고 나와서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직무를 하셔야 되고 영장 실질 심사에도 당당히 걸어서 임해야 된다. 걸어 나가셔야 된다. 저 정도 건강 상태면 법원 입장에서도 앞으로 뭐 25일 26일 요때 상황에 법원에 오셔서
영장실심사 한번 받으시죠. 뭐 휠체어 타고 오셔도 되고 침대에 오셔도 됩니다. 하고서는 그냥 강행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이 일정을 잡은 거는 하겠다고 하는 거고 거기에 못 가겠습니다라는 건 피의자가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소명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날 아무런 사유도 내지 않고 아무런 의견이 없으면 그냥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합니다. 만약에 그것도 지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석을 포기한다.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고 어떻게 전망되나요? 자기가 유리한 내용을 내는 거에 대해서 포기한다. 그냥 검찰 기록만 보고서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도 동의하겠다 이 뜻이고요. 그럼 상당히 불리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유명한 분들이 자기는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호인 통해 가지고 의견서는 내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판사에게 진정성 있게 묻고 답하는 과정이 생략되니까 좀 임팩트가 떨어지죠, 사실. 그래서 꼭 기각을 받고 싶은 사람은 자기 아픈 모습이라도 보이고 막 이제 그런 행동들을 다 하게 마련인데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서 내는 게 사실 본인 진술하고 거의 대등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포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유리한 만큼 했다는 것이고 포기는 아예 아무것도 안 내는 건데 제가 보기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포기하지는 불출석하면서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겠지만 휠체어를 타는 모습이라든가 뭐 다른 어떤 모습을 보여서 지금 단식과의 연관성을 뭐 변호사님께 이 질문 좀 뭐합니다만 지금 판사 입장에서 구속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이분이 단식 중이네. 이게 변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사실 많이 상쇄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인물이기 때문에 단식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도 모이고 이래서 굉장히 임팩트가 크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법원에서는 제가 했던 사건에서 실질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검사가 구형을 했을 때 놀래가지고 상피고인이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구형했을 때? 예, 근데 두드려서 깨워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재판에서 잘 마쳤거든요. 병원 가지 말고 일어나. 빨리 일어나세요. 그렇게까지 하는 물론 다른 사건. 응급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법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야당 정치인의 정치적 행보도 포함이 됐고 그리고 이게 논란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한국이 선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국내에는 물론 해외에서도 논란이 되는 이 가짜뉴스 확산을 막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는 위협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홍현주 기자입니다. 정확히 1년 만에 뉴욕대를 다시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총회보다 더 뜻깊은 자리인 것 같다는 인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꿀 과학인들이 모인 이 자리에 서니까. 윤 대통령은 AI와 디지털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자유시장 질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래 디지털 사회를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의 5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공정한 접근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정립을 한국이 주도해 국제적 표준을 친화적 방향으로 이끌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포럼 직후 다시 유엔 대표부로 이동해 에콰도르와 파라과이 등 9개 나라와 연쇄 정상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상대국 정상을 제 시간에 모셔오는 첩보 작전을 하루 종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 달간 60개국이 넘는 정상과 양자회담을 하게 됐는데 대통령실은 부산 엑스포 유치라는 목표를 넘어 우리나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뉴욕에서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네, 지난 2021년에 의정부에 있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임용된 지 4년 차, 이제 막 들어와서 학교 생활 알아가던 초임 교사가 그가 극단적 선택을 왜 했는지 지금 교육청이 조사에 나서 왔는데요. 선생님이 이런 일을 사실상 당한 거죠. 당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 지금 교육당국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굉장히 오랜 기간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으로 괴롭힘에 당하는 수준의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영승 교사가 교사로 부임했던 초기에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칼로 무언가를 자르다가 손등을 다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학생 학교 안전공제로부터 치료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두 차례나 치료비가 지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부모들이 계속 이 교사에게 치료와 관련해서 만나자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교사가 군입대를 위해서 휴직을 하고 있는 교간에도 연락을 하고 복직을 한 이후에도 연락을 계속한 겁니다. 휴직 중인데도 우리 애 다쳤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교사가 너무 괴로워서 본인의 사비로 2019년 4월부터 8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학부모에게 드렸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치료비, 우리 애 다쳤는데 치료비 뭐 구체적으로 뭐라고 요구했는지는 법적인 내용이니까 저희들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추가적인 치료비를 계속 요구를 했대요. 8개월 동안이나 매달 50만 원씩 사실상 뜯긴 거죠. 물론 처음에는 학생을 위해서 줬겠습니다만 어떻게 한 번에 다쳤다고 8번 400만 원이나 지급을 해요. 자, 그렇다면 이 선생님 월급이 얼마였느냐? 월급이 얼마인데 50만 원씩 줘야 됐던 겁니까? 당시 이 선생님의 월급은 200만 원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아하. 월급의 4분의 1에 강하는 돈을 무려 8개월간 학부모에게 지급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돈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굉장히 괴로웠던 일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학부모가 굉장히 무리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를 이유로 학생이 300건, 한 394건에 이르는 현재 결석과 관련해서 학부모가 394건에 이르는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394건이나 문자를 보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다 출석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과도한 요구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또 이 학부모는 이 선생님이 사망한 이후에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이런 좀 답답한 소식이 전해지고 진짜로 있습니다. 돌아가셨는지 아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된 건 아니냐라는 것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본인의 자녀와 학생들이 갈등을 겪었는데 이 선생님에게 계속 그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를 하도록 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전화하고 학교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이들 학부모 3명에 대해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선생님이 돌아가셨지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고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잘 밝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화가 나는 일입니다. 잠깐만, 근데 이 학교에는 교장 선생님 안 계세요? 교감 선생님 안 계세요? 당연히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조사 결과도 어제 이제 교육청이 발표를 했고요. 따라서 이 교장 교감 선생님에 대해서도 이제 징계위원회를 조만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사실 2021년 12월에 발생됐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지금 최근에서 이런 소식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서희초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야 교권 침해 사례들이 조사가 되면서 이 사건이 뒤늦게 이렇게 주목을 받은 건데 당시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해당 교사 이영승 교사는 그냥 변사로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같은 학교에서 2021년 6월 그러니까는 이 교사 사건 6개월 전에 또 다른 여자 선생님이 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권 침해하고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번 조사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가 제대로 지금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명확하게 드러나질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사노조에서 이번 결과에도 이제 반발을 하는 게 결국 이렇게 뭐 가해자 신상털기라든지 이런 데만 주목해가지고 이 사건 진상 규명에 때를 놓친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참 계속된 이런 반복되는 문제, 우리 교권을 회복하는 문제, 이거는 아마 정치권도 나서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사건인데요. 그 돌려차기 사건, 일명 돌려차기 사건 기억하십니까? 방송에 몇 번 나왔습니다만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게 사건의 진실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돌려차기 사건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법원이 어제요. 이 사건 가해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얼마 선고했느냐? 징역 20년 선고를 했어요. 자, 사건 당시 그 모든 사람들이 화가 나게 했던 저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자, 한 여성이 걸어가는데 뒤에서 일부러 쫓아와서 저렇게 자, 이 여성은 저 공격에 바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람을 또 주먹으로 때리고 그래서 살인미수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때리고도 공격을 멈춘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저 여성을 끌고 갑니다. 끌고 간 장면이 지금 논란이 됐던 거예요. 저 때는 때리기만 했는데 끌려간 저 여성이 뭘 합니까? 완전히 의식이 지금 없는데. 근데 나중에 봤더니 내 바지. 지금 이런 그래서 성폭행까지 지금 추가가 됐었잖아요. 그 사건. 자, 저 남성 몇 년 나온 거예요. 어제 이제 징역 20년이 확정이 됐고요. 지금 말씀대로 처음에는 이 성폭행 부분이 안 들어가고 지금 살인미수로만 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끌고 가서 이게 좀 발로 차서 쓰러뜨린 그 부분까지만 기소가 돼서 살인미수로 해서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나왔었는데 이게 뒤늦게 이 피해자의 청바지 이런 데서 그 성폭행의 흔적이 이제 검출. DNA 같은 거 나왔나요? DNA가 나와서 그 부분이 공소장 변경이 돼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 강간 살인 미수입니다. 네, 그냥 살인 미수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강간살인 같은 경우에 법정형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살인하고 무기징역 2가지밖에 없고요. 어쨌든 미수기 때문에 그 혐의가 적용이 돼서 2심에서는 징역 20년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후에 그 가해자의 근황이 조금 들려졌잖아요. 예. 내가 억울하다. 약간 여론재판의 피해자처럼. 억울하다? 네, 그런 식으로 그런 태도를 보였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마 양형부당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상고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 그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대로 20년 확정을 했습니다. 예, 결국 20년. 하마터면 저 CCTV 사각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모르고 지나갈 뻔했습니다. 피해를 당했는데. 자, 요 사건 지금 그 20년이 후에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를 피해자가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피해자가 공포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가해자가 단 한 번도 자신의 혐의를 시인한 적이 없고 그렇지. 반성한 적도 없고 그렇네요.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그 언사를 계속했어요. 두고 보자. 나가서 두고 보자. 이게 지금 보복 범죄라는 게 죄질이 가장 안 좋은 건데 자기가 스스로 예고를 하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벌칙방이라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도 정말 문제를 일으키면은 독방하고 또 다른 개념의 벌칙방이라는 게 있는데 예. 벌칙방에서도 30일간 지금 또 있었을 정도로 지금 교정 성적도 너무 안 좋고 지금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또 심신미약 주장에 20년형이라는 게 너무 과도해서 사실상 뭐 종신형이네 뭐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봤자 나오는 게 지금 50대에 나오거든요. 예. 근데 지금 피해자에 대해서 보복을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50대면 사실 기력이 왕성한 그냥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 싶어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로서는 지금 자신의 신분이나 이런 걸 다 숨기고 지금 뭐 이사도 다니고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되는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처벌로 끝나고 이 사람이 뭐 속죄하고 끝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서 계속 지금 공포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저 피해자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앞으로도 피해자인데 내가 범죄의 피해자인데. 다음 소식입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법정에 섰던 그 배우 유아인 씨. 근데 이번에도 또 한 번 구속을 피했습니다. 유아인 씨는 영장 기각 결정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이번 결정 어떻게 보시나요? 재판부의 판단 존중합니다.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법원에서 일부 말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에. 아니 영장이 또 기각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검찰이 혐의를 추가해서 청구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 미국에 있는 지인한테 대마 흡연을 강요했다, 그러니까 교사했다는 것이고 이후에 증거를 인멸 시도했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이를테면은 강요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처벌이 되는 교사 혐의인지 아니면 같이 피했다는 것인지 이게 불분명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증거 인멸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자기 증거를 인멸하는 건 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인지 아니면은 남의 증거를 인명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라는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영장 실질 심사 현장에 기자들도 있고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웬 돈다발이 등장을 했대요. 돈다발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상황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심사였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나오셨나요? 사실대로 법정에서 잘 진술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범인 도피 같은 거 도왔다는 얘기도 계속 나왔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대마 강요했다는 혐의도 사실이 아닌가요? 잠깐만요. 아까 마지막에 뭐 이렇게 걸어가는데 인터뷰 마치고 지금 화면 보시죠. 돈다발을 누가 휙 던져요. 아니 도대체 어떤 시민이 왜 저런 거예요? 예, 정확한 뭐 목적이 뭐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시민이 영치금으로 써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돈다발을 던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치금으로 써라? 예, 저 뭐 돈다발 자세히 보시면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렇게 지폐가 섞여 있는데 유한 씨가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던 중에 저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영치금을 넣어준다라고 할 때는 좋은 의도로 넣어주는 경우인데 저렇게 공개적으로 돈다발을 던진 것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분노를 표시한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영치금 하려면 일단 감옥에 가 있어라 뭐 그런 거잖아요. 약간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 시민이요. 유한 씨가 차량을 타고 떠나니까 다시 또 돈을 회수해 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한 씨에게 시민들이 물건을 던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이전에 보셨던 영상 지난 5월에도 영장실질 심사 받고 기각된 이후에 나왔는데 그때 한 시민이 이 페트병을 던졌고 그것이 또 유한 씨에게 맞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을 신통방통히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